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컴퓨터의 구성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컴퓨터 구성 여러분 교재 118쪽이 되는데요. 컴퓨터 내부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몸 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또 자동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볼 때 핵심적인 거 몇 개를 이제 보통 말을 하는 거죠. 뭐 4개의 바퀴가 있어요. 이제 또 몸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컴퓨터도 안에를 뜯어보면 뭐 나사 하나라도 굉장히 많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걸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뭐와 뭐로 크게 구분을 하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합니다. 자, 하드웨어는 눈에 보여요.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이면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 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말한다면 하드웨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부분이 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그 육신을 다루는 정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인간은 어때요? 별로 가치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드웨어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는 또 뭐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중앙처리장치, 주격장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앙처리장치가 컴퓨터의 가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격장치죠. 뭔가 많이 저장해 놓은 곳인데 주격장치가 왜 중요하냐면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주격장치에 올라와야지 돼요. 올라가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토샵 프로그램이 주격장치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사서 포토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격장치 공간이 넓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컴퓨터의 생명을 주로 좌우지우지하는 것은 중앙처리장치와 주격장치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 장치에는 뭐가 있어요? 네, 보조격 장치 있죠? 키보드, 마우스, 네,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장치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가격에 비하면 이제 주변 장치는 그렇게 고가이지 않습니다. 네. 예, 물론 하나하나는 물론 소중한 기계들이지만 이것들에 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키보드가 물에 젖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버리고 산다, 햇빛에 말려서 쓴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센터에서 이제 문의 전화가 온 거예요. 키보드에 커피를 쏟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니까 뭐 물에 씻어서 말렸다 쓰세요. 버리고 새로 사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담원이 대꾸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전화가 온 거죠. 누가 내 노트북 200만 원짜리를 물에다가 담그라 그랬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이 틀려버리는 거죠. 이제 물론 농담입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 장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자,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돼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넣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 공부하고 있다. 막 하드웨어 중에서 이 부분을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중에서부터 차근차근 볼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대강적인 걸 쭉 한번 훑어보고 실제적으로 아주 자세한 건 또 바로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드웨어 장치부터 볼게요. 하드웨어, 하드라는 것은 뭐죠? 딱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가 기계장치예요. 기계적인 장치. 그래서 기계적인 장치 뭐예요? 중앙처리장치, 주격장치, 주변장치. 주변장치 속에 입출력 장치, 보조격 장치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본체 만져보세요. 중앙처리 장치 만져보세요. 쏙 들어가나요? 네, 누르면 쏙 들어가나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 하드웨어 장치다라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 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중앙처리 장치가 있어요. 그랬죠. 자, 중앙처리 장치 한번 볼까요? 네, 중앙처리 장치. 중앙의 약자 C, 센트럴, 네, 처리의 약자 P, 프로세싱, 장치의 약자 유닛 해가지고 CPU다 그럽니다. 자, 이제부터는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 약자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걸 애운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겠죠. 또 깜빡 잊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플레임을 한번 보면 그 단어를 유추해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처리 장치란 컴퓨터의 두뇌,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 중앙처리 장치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로 구분이 될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두뇌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두뇌, 뇌잖아요. 네, 그 뇌는 여러분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졌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뇌, 소뇌, 간뇌 뭐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다 모아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도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제어장치가 있어요.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됐다, 그걸 제어작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비 오는 날에는 이제 미친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비가 오는 그런 날씨는 뇌를 제어하는 게 조금 풀린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CPU에서 이제 제어하는 장치 CU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디바이스, 컨트롤 유닛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CU, 우리 길거리에 다니면 CU 보이죠? 그럼 뭘 생각해요? 예, 저거 제어 장치구나, 컨트롤 유닛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네, 모든 작업을 통제하고 CPU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어 장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CPU 속에 제어 장치 하나 있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연산 장치,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컴퓨터를 최초로 만들 때,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네, 계산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좀 계산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네, 나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게 연산장치, ALU라 그럽니다. 왜 연산장치는 ALU라 그랬을까? 네, A가 arithmetic, 산술이다라는 거고, L이 로직, 예, 논리다라는 것이고, 유닛, 장치다라는 거죠. 산술 장치 뭐 있어요? 산술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죠. 자, 논리 연산은 이제 우리가 and, or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 연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하는 것을 연산 장치, 약자로는 ALU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CPU의 내부의 장치 뭐 있어요? 제어 장치 하나 나왔죠? 또 뭐 나왔어요? 연산 장치 하나 나왔죠. 자, 나머지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 두두두두, 그건 바로 뭐냐면 레지스터가 됩니다.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 뭐냐면 중앙처리 장치 속에 일단 있죠.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기억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근데 용량이 엄청나게 작아요. 잠시 잠깐 필요할 때 잠깐 쓰는 기억장치다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내부적인 회로로서 내부적으로 플립플롭 회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또 여러분이 그러죠. 플립플롭은 또 뭐야? 플립플롭 또 이제 또 다음에 또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용어를 하면서 그냥 다음에 나와요 하면 이제 또 답답한 그런 게 있죠. 네. 있죠. 네. 근데 플립플롭은 뭐냐면 1비트를 기억하는 회로예요. 그래서 레지스터가 만약에 32비트다라고 한다면 플립플롭이 32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이제 기억하는 장치 중에서 가장 빨라요. 네, CPU 옆에서. 처리 속도는 보통 10 나노초 정도 돼요. 나노가 10의 몇 승이었어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초였죠. 처리하는 게 1초도 아니고, 네, 1000분의 1초도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9승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격 장치보다 훨씬 빨라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CPU에 있는 장치 3가지 꼭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장치잖아요. 컴퓨터 쪽에서. 자, 뭐 있었어요? 네, 제어 장치 있었죠. 그다음 뭐 있었어요? 연산 장치 있었죠. 그 다음에 기억하는 역할 레지스터 있었죠. 네,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어하는 역할 우리 뭐라 그랬죠? CU 관리한다, 통제한다. 라는 거죠. 연산장치, Arithmetic Logic Unit이다. ALU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가 있는데, 주격장치라고 있었죠. 여러분이 하드웨어를 2개로 구분을 하면, 3개로 구분하면, CPU, 주격장치, 주변장치를 구분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억장치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레지스터가 뭐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용량이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소규모 용량입니다. 대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빨리빨리 처리해요. 빠릿빠릿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주격장치보다 더 빨라요. CPU 안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 내부의 기억장치가 몇 개가 있어요. 계속 배우게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기억장치 뭐다? 바로 이제 레지스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 이제 CPU가 있는 것이고, CPU에서 2 더하기 2 곱하기 2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계산해 줘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계산한다 그랬죠.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4예요. 이 4라는 걸 누가 잠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잠깐 기억해야지 2랑 더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 누가 해준다? 레지스터가 해준다 그죠. 잠깐의 기억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 레지스터의 역할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3가지 연산, 제어, 레지스터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제 주격 장치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볼까요? 네. 네, 주격 장치는 약자로 주, 메인, 기억 장치, 메모리 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하냐면 주격 장치는 메인 메모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MM이다. 메인 메모리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죠. 또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다 주격장치에 올라와야지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격장치에는 크게 롬과 램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고 종류로서는 이제 롬과 램이 있습니다. 자, 롬은 우리가 건들기가 힘들어요. 네, 램은 여러분이 컴퓨터 속에서 뺄 수 있어요. 또 자기가 좋은 램을 가지고 잘 맞춰서 보드에다가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체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CU 안에 꼽혀져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뭐 구멍이 있죠? 구멍 맞춰서 끼워주면 돼요. 이게 이제 램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롬과 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뒤쪽에서. 네. 자, 이제 일단 여기서는 종류, 들어봤다.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장치 볼게요. 네, 여러분 입력장치 뭐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 네, 그거 말고요. 네, 그거 빼고 뭐 있어요? 네. 그래도 그거 있어요. 네,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스캐너. 스캐너가 여러분 뭐죠? 네, 사진을 입력받는 장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몇십 년 전에 자기가 이제 돌사진, 이제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에 태어난 그런 사진들. 그거를 내 컴퓨터에다가 넣고 싶다 그거죠. 그럴 때 이제 물론 핸드폰으로 잘 찍어서 넣어도 되지만 스캐너라는 장비에다 올려놓으면은 그게 이제 파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스캐너는 이제 사진을 입력받는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드 리더기, 리더, 읽어낸다라는 거죠. 또 OCR, 뭐라 그랬죠? OCR, 또 들어봤죠? 네, 광학, 문자, 판독기, 지로용지 같은 거. 그 다음에 OMR은 광학, 마크, 판독기. 마킹 칠하는 거. 네,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마킹 칠해가지고 통계 작업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ICR, I가 잉크라고 그랬죠? 마그네틱 잉크. 그래가지고 잉크를 인식하는 거. 네, 대표적인 거, 수표가 있군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출력장치 한번 볼까요? 출력장치. 네, 입력장치 했고, 네, 출력장치. 출력장치 여러분 뭐 있어요? 네, 두 개만 대보세요. 네, 그럼 자, 대표적인 거 모니터, 프린터를 우리는 출력장치라고 하겠죠. 내가 이제 명령어를 내렸죠. 키보드로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겠죠. 그 처리된 결과를 뭘로 알려줘요? 모니터로 알려주죠. 네, 그거를 또 인쇄할 수가 있죠. 네, 보여주는 거 출력장치입니다. 모니터, 프린터 외에도 마이크로 필름 출력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로 필름 출력장치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화 같은 거 이제 옛날에 보면 영화 같은 거 이거 필름 돌아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뺑뺑뺑 돌리죠. 그렇듯이 이제 마이크로 필름에다가 출력을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기억 장치가 되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가 물론 있어요. 기억 장치에. 네, 주기억 장치가 있지만 주기억 장치는 이제 컴퓨터를 끄면 어때요? 그 속에 있는 걸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나 또는 USB나 이런 곳에 저장을 별도로 하는 거죠. 네, 자료를.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 많아요. 네.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최근에까지 정말 많죠. 일단 이거는 뭐예요? 하드디스크죠. 이거는 뭐예요? 네, USB죠. 이렇게. 또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한번 기억해 보고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 플로피 디스크는 요즘에 안 쓰죠. 또 CD롬, DVD, 플래시 메모리, 광디스크 이런 것들도 있군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버스입니다. 버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각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도로에 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 길이 있죠. 길이 없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메모리에 있습니다. 메모리. 네,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를 우리는 MM이다 라고 표현한다 라고 그랬죠? 네, CPU가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A 더하기 B 좀 하고 싶어요. 그럼 A라는 데이터가 어디 속에 있어요? 메모리 속에 있는 거죠.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 속에 있으니까 이 속에 가가지고 A가 가져오는 거죠. 그럼 길 따라 가야죠. 길이 없는 곳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길을 뭐라 그런다? 버스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버스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내부 버스가 있고 외부 버스가 있는데 기준은 어디가 있냐면 얘가 CPU 내부에서 CPU 내부에 있느냐 CPU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자, CPU 내부에 여러분 장치 세 가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빨리 말해요. 네,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이렇게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거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렇게죠? 이런 CPU 내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내부 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바깥에서 이제 이것저것 연결해 주는 것은 외부 버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부 버스, 외부 버스를 나누고요. 또 다른 방식은 뭐를 실어 나르냐에 따라서 또 버스의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길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데이터 버스가 있고요. 네, 주소 버스가 있고요. 제어 버스가 있어요. 버스의 종류가 내부 버스, 외부 버스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뭐를 실어 나르느냐, 그 길에 뭐가 지나다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자,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자, 주소 버스는 주소 100번지, 200번지 그런 주소를 실어 나르는 거고, 제어 버스는 여러 가지 신호, 뭐 인터럽트 신호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거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하드웨어 장치를 배웠죠. 이 하드웨어 장치에서 나열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의 목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소프트웨어. 자, 일단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만 뭐예요? 뭔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 부드러운 개념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기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2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그 200만 원 만에 200만 원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되겠나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운영체제가 있어요. 운영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네, 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거죠. 또 유닉스라는 대형 기종에서 사용하는 거.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윈도우즈가 있죠. 리눅스도 있죠. 리눅스, 유닉스 좀 발음이 비슷하죠. 유닉스에서 이런 필요 없는 거 다 빼서 소형화시켜서 나온 게 리눅스가 되죠. 네, 이런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때요?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따로 빼져 있죠. 네, 거기서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죠. 입출력, 제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군요라는 거. 이게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그거죠. 자,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여러 맘대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걸 윈도우즈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윈도우즈가 없으면 어떠세요?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가 없죠. 컴퓨터가 사용할 준비가 안 됐는데, 컴퓨터가 안 켜지는데 어떻게 포토샵을 하고 한글을 하고 엑셀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컴퓨터 켜졌어요. 이제 너 맘대로 사용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윈도우즈를 뺀 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종류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류 전반적으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펌웨어예요, 펌웨어. 얘 또 펌웨어는 뭘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여러분이, 내가 이해하는 것은 남들도 이해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죠. 좀 어렵다. 그럼 남들도 어려운 거예요. 아리까리하다. 그런 걸 어떠세요? 시험 문제 내겠죠. 자, 펌웨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이다. 하드웨어 특성과 소프트웨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펌웨어는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냐면 롬에 기록이 돼요. 롬에. 그래서 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잘 건들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정이 안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롬에 저장을 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롬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드웨어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기능, 그 속에 프로그램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저장된 것들을 우리는 펌웨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펌웨어는 어떤 거냐면 거의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롬에 기입을 시켜가지고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조금 펌웨어에 대한 이해 필요해지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자세히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용어 한번 보고 갈까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할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 거 이야기를 하죠.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뭔가 특징을 이야기를 할 때는 남들과 다른, 나만 가지고 있는 특출난 것, 그런 걸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정확성입니다. 같은 반복적인 일을 맡겼을 때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해내는 게 어때요? 네, 더 정확하죠. 정확하게 3cm를 잘라라. 그러면 되죠. 네, 물론 이제 잘 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인간은 좀 정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빠르죠. 신속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24시간 할 거 24시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컴퓨터가 이제 단 몇 분 만에 풀기도 하죠. 빨라요, 일단. 그 다음에 대용량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가 기억을 한다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 많은 걸.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진 같은 거 저장할 때도 어때요? 굉장히 많은 용량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죠.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그런 대용량성. 그 다음에 범용성. 컴퓨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하나를 딱 사가지고 워드만 쓰나요? 엑셀만 쓰나요? 그러진 않죠. 네, 워드, 엑셀, 동영상, 포토샵, 인터넷 정말 많은 작업을 하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범용성이다 라는 거고요. 자, 호환성 중요합니다. 네, A라는 컴퓨터에서 내가 작업을 했어요. 아니면 또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업무를 했는데 좀 집에서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럼 그 파일을 가지고 집에서 열어봤을 때 열려야 되는 거죠. 열리면 호환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 되면 이건 호환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여러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교환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호환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계어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기계어는 이진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딱 그 기계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계어는 호환성이 없어요. 네, A에서 기계어로 작업한 걸 B에서 보면은 달라요. 그런 건 우리가 호환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또 이렇게도 나오죠. 자격증 시험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쉽지만은 다음 중 컴퓨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아닌 것. 네. 그래서 이런 거 나열을 해주고 나서 인간의 특징 중에 컴퓨터가 없는, 컴퓨터가 가지지 못한 인간의 특성은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생각하고 창조성이 있죠. 창조성. 네.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제 창조성. 네,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 거 나오면 쉽죠. 네. 그래서 컴퓨터라는 기계를 우리 인간이 쓰는 주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일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단순한 건 기계한테 시키자.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자. 그런 이제 의도로 이런 이제 기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유심히 살펴볼 거는 뭐를 유심히 살펴보냐면, 자, GIGO를 잘 살펴보세요. 자, GIGO가 뭘까? 가베이지 인, 가베이지 아웃이 돼요. 가베이지가 뭐죠?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쓰레기를 먹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내가 어제 뭐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대변의 색깔이 다르죠. 카레 같은 거 마르면 좀 옐로우 색깔로 나오고, 짜장면 같은 거 먹으면 조금 색깔이 진하게 나오죠. 먹은 것에 따라서 대변의 색깔이 다르듯이 자, GIGO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가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출력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죠. 근데 데이터는 누가 입력을 해주죠? 인간이 입력해주죠.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서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죠. 인간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입력을 했으니까 컴퓨터가 쓰레기 같은 출력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는 것은 누구에 달렸다? 인간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컴퓨터는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수동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I 지원은 뭐와 관련이 되냐? 정확성, 수동성과 관련이 됩니다.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컴퓨터에 롬에 기록되어 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답 나와죠. 네, 웨어 3개 있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그 중에서 롬에 기록되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네, 펌웨어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드웨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 이거를 펌웨어다라는 겁니다. 펌웨어. 자, 기억해 주면 되고요. 펌웨어 여러분 꼭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자,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가 되죠. 하드웨어를 이제 다루는 기술 파트, 프로그램 파트를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자, 1번 문장 맞을까요? 네. 자,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명령어의 집합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를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프로그램 안에는 많은 명령어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뭐 A는 2예요. B는 3이에요. A 더하기 B를 해서 C에다가 대입하세요. 이런 한 줄을 뭐라 그래요? 명령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가 모여서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란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면은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 자,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뭐였어요? 소프트웨어 두 가지.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자,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된다라고 그랬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 뭐가 있어요? 컴퓨터를 켜는데 도와주는 거.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도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고 나머지는 네,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물론 이것도 뒤쪽에 나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액세스를 아마 사용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 이름 주소 뭐 관리한다든지 그나마 이제 괜찮죠? 우리 학교 전교생의 학생들을 관리한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국어, 영어, 수학, 등급, 수시 등급 막 그런 것들, 대학 진학률 그런 거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손으로요? 힘들죠. 프로그램 써야죠. 그럴 때 적합한 프로그램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다라는 거고, 이제 오라클도 있고 또 액세스도 있고 라는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될 때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인터페이스, 어떤 소통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팅을 하게 되면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자, 윈도우즈는 어디에 평소 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윈도우즈 프롬.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죠. 하드디스크는 어때요? 보조기억 장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컴퓨터 부팅을 시켰어요. 여기에 이제 주기억 장치가 되는 거죠.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주기억 장치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죽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컴퓨터 끝날 때까지. 네, 그렇죠? 그럼으로써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4번 갑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따라서 제어 프로그램과 번역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죠?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글자를 예쁘게 쓸게요. 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자,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OS,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죠? 이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다시 두 개로 이제 학문적으로 나눠놨습니다. 하는 역할에 따라서 제어 프로그램과 네, 처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 프로그램과 번역이 아니라 네,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네,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거 운영체제. 그래서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거 뭐뭐 있어요? 윈도우, 리눅스가 있죠. 컴파일러는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에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네,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제어 프로그램 종류 세 가지도 이제 우리 어차피 뒤쪽에서 나오게 될 건데, 운영체제 중에서 또 제어 프로그램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 네,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네, 그 다음에 작업 스케줄 잡는 작업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좀 복잡하죠. 네. 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네. 운영체제, 제어 프로그램. 제어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랬죠? 진짜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 슈퍼바이저, 감시 프로그램이 되고, 데이터들을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스케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컴파일러는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은 됩니다. 네. 워드 프로세서는 뭐죠? 여러 문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 작성은 어때요? 컴퓨터 켜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껏 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장치는 그랬어요. 네, 중앙처리 장치군요. 여기서 네, CPU 중앙처리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죠. CPU.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CPU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CPU는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네.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다 배운 다음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중앙처리 장치가 있는데 중앙처리 장치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그랬죠. 자, 뭐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네, 제어 프로그램,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그죠? 그러면 여기 봤더니 ALU가 보이네요. 네, ALU가 보이고 누산기가 보이군요. 누산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연산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연산장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산장치가 되는 것이고, 자, 명령 레지스터. 이제 명령 레지스터는 뭐냐면, 이제 CPU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돼요. 그게 명령 레지스터예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지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관리하는 거 무슨 장치가 돼요? 네, 제어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연산 장치가 되는 것이고 니은은 제어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억 장치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뭐가 있겠습니까? 레지스터가 있겠죠. 레지스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달려 나오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 결론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네, 윈도우즈는 뭐죠? 1번에 나와 있는 윈도우즈는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거죠. 2번은 엑셀, 3번은 포토샵, 4번은 워드 프로세서.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어때요? 여러분이 컴퓨터 켜가지고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자, 윈도우즈는 뭐에 해당이 돼요?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군요. 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